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의 증여 건수 14,153건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131% 급증을 했는데요. 2006년 1월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만 따로 보더라도요 3,362건,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서 아파트의 취득 그리고 또 보유, 여기에 매도와 관련된 이 세금을 모두 다 올렸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다주택자들은 단순히 좀 처분하는 대신에요, 자녀라든지 증여 쪽으로 대폭 나서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이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진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먼저 좀 전해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가 끝나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은 예전에 대구 사태 못지않게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정부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너무 부동산이나 경제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그런 회피하지 마시고요. 방송 보시거나 또 본인들의 어떤 내공을 쌓으시면은 여러 가지 양적 완화 포함해서 경기가 이렇게 부양책했을 때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방송 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에 좋은 쪽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 어려운 시기 정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마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 코로나 재확산세에 굉장히 또 두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 상당히 또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참 고민이 많아지시는 시기일 것 같은데, 자, 소장님께서 오늘 이 부동산 투자 전에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그 얘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자산가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선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마련하시는데, 일단 자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면 일단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옥석을 가리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곳은 약간의 유축이 돼도 결국은 또 올라갔던 부분이 현재까지
그 부동산 학습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단기적인 측면을 보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규제가 많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투자의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투자하시기 전에 충분히 본인들의 어떤 그 역량을 키울 시기가 아닌가. 계속 규제를 하더라도 서울이나 주요 지역에 공급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발표대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언젠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매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중장기 바라보고 공부하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의 주제를 선정했는데 제일 먼저 그 사실 때 왜냐하면 파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잘 사셔야지 어느 일정 시점 지나서 파실 때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게끔 수익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기 전에 고려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본인이 원하는 지역 특히 뭐 재개발이든 기존 아파트든 또한 여러 가지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한 10여 년 이상 된 공기중개 사무실하고 연관 관계를 맺어놓은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분석은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갖고 앞으로 그 투자 가능성 있는 지역에 공인중개사 사무실하고 교류 관계를 맺는 게 좋다. 통상적으로 급매물이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공인중개사 사무실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그 인적 관계가 맺어진 분들한테 그런 좋은 매물이 나오면 먼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따라서 이렇게 미리 그 교류 관계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실 때 어떤 금액적인 부분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 물건이 앞으로 주변에 개발이 어떻게 될 건지 또한 그 매도하실 때 매수자 입장에서 일단 접근하셔갖고 보셔갖고 잘 팔 수 있는 물건 그런 물건을 선정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그 본인 역량이 부족하시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그 해안을 좋은 물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미리 이렇게 숙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현재는 워낙 유튜브 포함해서 방송 여러 가지 그 매체된 그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예전같이 정보가 없을 때는 좋은 지역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들어가면 뭐 수익성도 바라보실 수 있고 또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장이 좀 더 그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정확히 한정시켜갖고 수익성 같으면은 초역세권의 오피스텔도 괜찮고요. 또한 항아리 상권의 그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괜찮습니다. 또한 그 차익을 발생되기 위해서는 강남권 포함해서 마용성의 아파트가 여러 가지 규제로서 살짝 위축됐을 때 갭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용도를 확정한 후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토지에 많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택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토지 쪽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런 분일수록 원시부동산이라 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좀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그 단위 그 토지별로 상당히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은 그 갖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 개발 행위를 안 하거나 또한 정보가 부족해서 특히 이제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일단 상속받은 물건은 관심을 좀 덜 갖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옥석을 잘 가리셔갖고 투자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고요. 단 이제 그만큼 또 원시부동산이 한 10여 년, 몇십 년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쪽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시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미리 선제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갖고 아니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무려 23번 정도 주택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새로운 대책이 나오겠다라는데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 다음에는 또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정책 다음에 앞으로 어떤 변화 같은 부분도 미리미리 이렇게 잘 아실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은 공적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등기부등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토지장부나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그런 장부가 있을 거고요. 또한 또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부분을 미리 이렇게 확인하셔갖고 해당 지역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미리 공부하셔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같이 정보가 없을 때는 뭐 나만이 아는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 이렇게 투자하셨고 돈 버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10년별, 20년별, 주기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지자체 사이트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이렇게 그 사이트 들어가고 확인하신 이후에 해당 지역 투자하시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투기와 투자의 어떤 그런 그 구분은 좀 명확하진 않지만 자기 자금의 그 오버되는 부분, 특히 지금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또 재개발 사업장도 보면은 중도금 대출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그 서울에 주택이 있으면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사실 때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금에 맞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닌가. 일단 옛날같이 묻지마 이렇게 투기는 그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매도 시점에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 꾸준히 올라갔던 곳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보합 내지 약보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올라간 곳은 입주량이나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력이 되거나 하려면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갖고 매도 타임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리 부동산은 그 가치가 없다 생각하셔도 여러 가지 그 개발 행위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국가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지자체 계획에 의해서 확정돼서 그곳이 환골탈 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현재 가치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보다도 긍정적인 면을 좀 체크해가 그렇게 그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리고 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은 미리 그 파시기 전에 여러 가지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필이나 하필 그 지역에 맞게 미리 해놓는 경우도 낫고요. 또 주택 같은 경우도 미리 수익성 부동산도 주변에 여러 가지 임차인의 어떤 그 니즈에 맞게끔 미리 이렇게 그 가치 상승할 수 있게 개발을 해놓는 게 나중에 매도하시기에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똑같은 내용 중에 그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우량 물건을 만들어 매도하는 게 왜냐면 아까 분필 하필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여러 가지 그 토지 같은 경우 토지를 미리 받으셔갖고 도로하고 갖게끔 그 집안을 미리 이렇게 돈 안 들여갖고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파실 때 그만큼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우량 물건을 미리 만들어 놓아갖고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그 매도 부동산의 특성을 미리 그 본인이 갖고 계시는 곳은 계속 관심을 갖고 그곳에 어떤 변화나 아니면 또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미리 이렇게 그 특성을 파악하셔야지 나중에 매도하실 때 그만큼 가치 있게 이렇게 그 매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파실 때는 통상적으로 계속 거래했던 부동산보다도 일단 거래 없던 지역, 일단 매도 가격을 어느 정도 그 객관적 확정시킨 다음에 거래가 없던 중개업소를 활용하시면 그만큼 또 수월하게 팔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전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때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역을 투자하시면은 중장기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은 분명히 있으니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이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그 전에 고려해야 될 점들을 꼼꼼하게 소장님께서 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러면 거래에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준묵 소장님과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 소장님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성북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신축이고요. 본 지역은 성북 재개발 1구역의 안에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따라서 공공 재개발의 가장 수혜 1번지가 될 곳이라 이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 곳인데 4호선 한성대 입구역의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또 분양 면적은 43제곱미터고 4층 중 3층 로얄층입니다. 방 2개, 거실,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건물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룸 구조인데 여러 가지 주차 시설이나 또 임차인들이 충분히 편리하게끔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빌트인이 되어 있을 예정이고요. 또한 엘리베이터 시설 포함해서 주민이 합당한 그런 매물이 곧 탄생할 수 있다. 또한 본 지역의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형성돼서 여러 가지 임차인들이 아니면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편리성까지 이렇게 가면 그런 매물이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월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해서 투룸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에 또 옵션들은 빌트인으로 들어가서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차 공간도 지하에 또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기대를 갖게 만드는데, 자, 사실 이 동네 환경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입지와 함께 또 어떤 개발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본 지역 말씀드릴 때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한성대 입구역을 이용하면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학로 있죠. 해화역이나 아니면 동대문 종로까지 몇 정거장 안에 이렇게 도심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기름도 예전에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요. 또 근처에 있는 성북 3구역이나 성북 2구역도 지금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아니면 사업도가 상당히 많은데 그 지역 중에 가장 역 가까이 있는 곳이 성북 1구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단일 세대가 약 1,700세대 정도 이렇게 입안이 돼 있는데 앞으로 공공재개발돼서 용적률이 상향되면 한 2,000세대 이상 이렇게 일반 물량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본 지역은 바로 도심지에 인접해 있는 사대문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성균관대나 고려대학교 또한 한성대 같은 유명 사립대학교가 근처에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시는 서울과학고 포함해서 도남초나 경동고 같은 초중고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녹지 공간이나 고궁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낙산공원이나 종묘나 창덕궁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고려대병원 같이 여러 가지 대형 병원이 가까이 있고요.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여러 가지 DDP나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인들 편리시설까지 상당히 잘 돼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북선 경제시설이 착공되는데 본 지역의 4호선 이용해서 도심지 이용도 상당히 원활하지만 앞으로 이제 왕십역에서 상계역까지 전철 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본 지역 인접한 지역에 또 역이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그만큼 도심지 인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요. 강북해당선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남의 9호선이라 이렇게 통칭하는 게 일단 강북선에 전철 노선이 없던 지역까지 무려 한 25.7km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올 연말 안에 국토부의 사업 계획서가 정확히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원활히 되면 상당히 본 지역의 근처에 또 역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북 아울러서 상당히 가치 있는 지역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동선 포함해서 본 지역 성북까지 앞으로 도시계획이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고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녹지공간, 대사관저 또 성북동에 여러 가지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의시설이 이렇게 확충되는 도시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한 2,000여 세대 정도 주거시설이면은 그야말로 편리시설과 또 환경권과 또한 학교까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본 지역 인접해 있는 홍롱바이오 고려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고려대나 경희대 병원까지 합쳐갖고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경제 기반형으로 지금 확정돼 있는데 무려 약 한 4,800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현재 앞으로 석박사급 6만 명 포함해서 20만 명 정도 경제 유별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계신 분들까지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북구 성북동 이렇게 지도가 좀 가득 차는 이런 입지와 호재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성북 1구역, 재개발 1구역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이제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입주권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얘기되는 위치에 있는 매물인데요.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하고 전세가가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뺀 1억 1천만 원 갖다가 앞으로 이제 개발이 원활히 되면 그만큼 입주권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상당히 임차인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된 임차 수요까지 있는 지역에 있는 매물이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더 있다 싶으시면요,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방문해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준목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화곡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까치산역으로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또 화곡동은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여의도와 마곡지구 등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자, 소장님, 화곡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인데요. 화곡동은 강서구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가 위치해 있고요. 대형마트나 대형 병원 등이 인접해 있으며 생활에 편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에 있는 매물이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동을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마곡지구 개발 사업 때문인데요. 마곡지구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입주가 확정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 마곡지구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직주근접지로서 화곡동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마곡지구의 호재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서구 화곡동으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세대 주택을 살펴볼 텐데요. 자, 화곡동의 주택,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죠. 네, 화곡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낯선 환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천 가면은 주로 우리가 목동, 신시가지만 생각하는데 이곳이 한 20년 정도 된 그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개발 호재가 확정되면 상당히 가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제 5년이나 10년 뒤에 재개발도 조심성 있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에 있는 매물을 말씀드렸고요. 일단 2호선 환승역이죠. 까치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전용 면적 약 60제곱미터, 4층 1층이고요. 방 3개인 3룸 구조로 되어 있다. 2014년 준공 예정인 준신축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매매가는 2억 500만 원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3룸의 방 3개, 화장실 하나, 또 여러 가지 임차인이 거주하시기에 상당히 준신축이기 때문에 그 편의시설도 잘 돼 있는 지역에 있는 매물을 말씀드리고요. 주차공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인들이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도 관심 있는 매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께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강서권의 가장 핫한 지역이 마곡이고요. 또한 또 재건축이 곧 이루어질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인데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곡의 직장 수요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본 지역까지 임차인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는 이유 있고요. 또 목동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학군 문제로 이렇게 쉽게 다른 데로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갭 차이가 줄어들 수 있고 또 가치 상승도 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본 지역에 까치산 근린공원 포함해서 우장산 같은 녹지공원도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또한 강서고나 신정 초등학교 같은 학교,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도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공서와 또한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시설도 괜찮은 입지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광역철도가 가시화됐습니다. 가시되었고 앞으로 한 3, 4년 뒤에 착공이 될 예정인데 우리가 부천에 있는 원종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교통 흐름이 잘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원종서부터 본 지역에 있는 화곡역 거쳐갖고 상암 그리고 홍대 입구역까지 약 한
15.7km 정도가 조만간에 이제 착공될 및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기에 더불어환송권이 되는 화곡역 인접해 있는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여러 가지 목동선도 조만간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본 지역 인접한 지역에 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만큼 교통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나 여러 가지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서부간선도로가 지어되면은 교통 흐름도 빠르고요. 그 상부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접 지역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여러 가지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조심스럽게 얘기되고 현재 국회대로부터 지어하는 2021년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되고요. 또한 녹지공간도 생기면은 경의선 숲길 같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투자 가능하고요. 일단 본 지역이 개발이 가시화되면 상당히 가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상 매매가는 2억 500만 원, 예상 임대가는 1억 7천만 원 예상되고요. 3,500만 원 투자하고요. 3,500만 원 투자하고 미래 가치가 있고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성되면 그만큼 가치 상승도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도기주택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재개발 초기 단계 투자 방법인데요.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1대1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예약 전화만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오준묵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연예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이나 또 외곽에 있는 그 부동산들이 거의 9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5억에 지금 육박하고 있어서 아파도 지금 현재 거기에 9억이나 또 전세 5억이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부천시 괴안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역곡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한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 괴안동의 녹지 환경도 뛰어나다면서요? 네, 괴안동에는 녹지 환경이 지금 상당히 주변이 인접해 있어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그 괴안동에서는 역곡역에서 1호선을 타면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안동 아파트의 건물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방 3개, 욕실이 2개, 주방, 베란다 구조로 이루어져 4인 가구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정형 에어컨, 전기 쿡탑, 홈 IoT 시스템 등 옵션이 갖춰져 있고 테라스에는 화재 대피 시설인 접이식 비상 계단도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광폭형 주차장 설비가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대곡 소사 북선전철과 서부 광역철도가 개통 예정이며 7호선 연장 소식까지 부천의 미래 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부천시 괴안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시 이 괴안동의 아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은 곳인데 직접 대표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아파트는 수도권이죠. 서울에서 1호선 급행으로 2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또 7호선 온수역에서 환승하면 강남까지 5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 55.57에 실사용 면적이 68.55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22평에서부터 24평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3층까지, 지상 13층까지 있습니다. 구조는 3룸이고요. 욕실이 2개입니다. 또 거실, 주방, 베란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79세대 중에 지금 51세대가 조합 아파트로 인해서 입주가 다 됐고 일반 분양은 28세대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준공이 금년 2020년도 1월 달에 준공 완료가 돼서 입주는 3월 달서부터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건물 특징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또 해외에서도 더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부천에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서 SBS라든가 또 내지는 MBC라든가 JTCB라든가 모두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슈 한국의 변신 아파트다라고 해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디스커버리라든가 송도의 맘카페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모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조회수라든가 지금 여기에 댓글이라든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접이식으로 돼 있는 화재 시에 소방으로 인한 아주 그 처리기구인데 딱 버튼만 누르면 2분이면 1층까지 내려올 수 있는 계단식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놨다라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하지 않는 여기에 조합에서 있는 여기 그 부천에서 만들어진 이 아파트인데 굉장히 앞으로에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치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이 부분에서 사시는데 편리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3룸으로 또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룸의 3개가 모두 크고 또 화장실 2개가 모두 큰데 지금 여기에 그 베란다라는 부분은 안방과 거실에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편리하게 용도를 해놨더라고요. 또 여기는 베란다에 대한 부분도 널찍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실에 대한 부분도 22평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4인 가족, 5인 가족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넓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풍부하게 넓다라는 부분과 여기에서 또 이제 화장실 2개라고 그랬죠. 화장실 2개. 또 여기에서 보면 여기 그 우리의 거실 또 여기는 여기에서 그 주방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한 셈으로 이뤄서 또 여기에 옵션으로 에어컨 우리 거의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아닌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옵션으로서 아파트에 에어컨이 들어갔다라는 점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해서 이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다 굉장히 세심하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 또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1대1의 주차장 넓이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서 또 보면 요즘에는 신식 젊은이들이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IoT라는 그런 오픈 이게 보던 하나로 모든 거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아주 1등으로 갈 수 있는 좀 더 자랑할 만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공간 충분하다는 거죠. 방이 3개, 욕실이 2개, 거기다가 또 베란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이라는 게 넉넉하기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여기 편리한 요소까지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IoT 시스템 딱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정말 큰 화재를 보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인터넷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화재 대피 시설, 이 아파트만이 갖고 있는 이런 특장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건물 특징까지 한번 봤는데 주변에는 또 어떤 또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것도 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는 지금 상당히 그 접근성이 여의도에서 20분이면 닿을 수 있고요. 1호선으로. 7호선을 타면 강남구청까지 5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중심을 간다거나 또 내지는 강남으로 온다거나 또 내지는 인천을 간다거나 또 내지는 부천을 간다고 소사를 간다거나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여기에 부천하면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부순환도로라든가 또는 서부간선도로 타고도 충분하게 1시간권 내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부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는 거의 반경 22개의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1km 반경 도보로 우리가 5분 내에 있는 것은 11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에 대해서 학세권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이용한다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의 생활에 대한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 마트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가 우리가 도보로 1, 2분의 옆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로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시끄럽고
전철이라든가 우리가 그 기찻길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 브럭 뒤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이 부분도 대형 마트,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마트입니다. 전통시장, 또 여기 보면은 뭐 저수지라든가 또 CG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거주하시는 데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전철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개통과 또 하나 계속해서 많은 그 지금 현재 전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산 대곡에서부터 소서 복선 전철이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원시까지 가는, 우리가 그 안산까지 갈 수 있게끔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 시흥에서 갈아탄다고 우리가 환승한다 그러면 광명이나 구로나 또 내지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KT나 충분하게 이동거리도 원거리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원정에서부터 지금 현재 원정에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광역철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환승해서 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한참 시내 중심에 홍대 있는 데까지 거의 28분이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이 서울권과 다름없다. 우리 서울 내에서도 우리가 자동차로나 전철을 다니려고 하면 거의 전철 다니려면 20분이고 자동차를 다니려고 하면 밀려서 시내 중심 밀려서 거의 1시간 내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외곽으로 도로를 타고 이렇게 복선 전철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1시간권 내에 50분권 내에 또 20분권 내에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부천이라고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7호선입니다. 7호선은 지금 현재 부천까지 뿐이, 장암에서 부천까지 뿐이 지금 운행을 하지 않는데 부천에서부터 인천의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선을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 부천에서도 인천까지 출퇴근하는 분, 또 여기에서 또 7호선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요가 충분하게 또 내지는 입지가 충분하게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들 거의 1시간권 내에 20분권 내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곡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자꾸 계속 길이 뚫리게 됩니다. 이런 교통 호재들 넘쳐나는 곳이고요. 학군도 괜찮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부천시 괴한동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가격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요즘에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좀 많죠. 하지만 수도권 내에 또 외곽인 조금 약간은 수도권에서 벗어난 아파트들이 9억 원대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정보에 나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을 해서 한다면 이 아파트 하나 더 하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이 한 단계 더 크게 층간을 높게 그 공간을 놨기 때문에 그 층간소음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또 공기청정기까지 보면 이건 장점인데, 거기가 우리가 그 거실에만 공기청정기를 놓는 그 부분은 여기에 공기청정기는 온 거실을 다 통해서 지붕을 통해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나 내부에 있는 공기를 순환할 수 있게끔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셔서 이만큼 건설하는데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해서 매매가가 4억이 안 됩니다. 3억 8,500이고요. 3룸에 화장실 2개죠. 전세는 3억 정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을 한다면 8,500이고요. 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월세를 놓는다라고 하면 2천에 130이지만 우리가 대출이 2억 1,600만 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실투자금이 1억 4,800만 원에 거주도 할 수 있고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아파트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이어서 만나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의 중심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황학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황학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황학동은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수요자로 찾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남대문이나 동대문 여기서 좀 나가면 또 재래시장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로 인해서 종사하는 데는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10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대학교 학세권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임대 수요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황학동은 왕십리역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쿼드러플 역세권인 만큼 성동구청, 한양대학교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뛰어난 도심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상업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부천 갔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또 이 중심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구입니다. 중구 황학동에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황학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주택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상당히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호선, 6호선을 신당역에서 도보로 5분에서 7분 거리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이 29.98이고요. 분양 면적은 54.19입니다. 그래서 층수는 모두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총 30세대이고요.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에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셔서 사셔도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오피스텔이고요. 구조는 투룸이고요. 준공이 금년도 6월달 말에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그 오피스텔인데 매매가가 3억 7,300만 원부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자세히 좀 볼까요? 네, 건물은 사거리, 지금 현재 사거리 코너에 있는 겁니다. 황학동 하면 여기가 거의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방 통행이 많고 도로가 상당히 좁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양방으로 되어 있고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보고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요. 건물 자체도 상당히 아주 웅장하게 크게 잘 지어져 있는 세심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아주 그냥 안심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룸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어컨이라든가 시스템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또 공기청정기까지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 음식물 제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살림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과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굉장히 한 샘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자재가 1등급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샘으로 이루어졌고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고 화장실, 문짝 모든 게 벽면 다 견고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층에서 보면 이렇게 택배함이라든가 우편함이라든가 여기서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거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상업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주차장이 굉장히 힘들고 또 주차하는 데도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차하는 데도 벤츠라든가 큰 거죠. 외제차라든가 또 내지는 승합차라든가 크고 작은 차량들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큰 기계식 주차장을 넣었어요. 아마 그 주변에서 제일로 좋은 주차 시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건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미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 건물 자체가 이렇게나 훌륭하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또 황학동이 가진 이야기도 따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호재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입지는 2호선, 6호선,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호선은 나름대로의 환승을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이 환승하는 부분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5호선, 3호선 또 내지는 6호선 여기에 1호선 동묘역에서도 우리가 그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입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철은 어디든지 사통팔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황학동은 신당동입니다. 중구, 신당동, 황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곁에 지금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파랗게 선이 그어져 있고 또 이렇게 옆에 보면 주황색으로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이렇게 회계가 그어져 있는데 지금 황학동까지만 상업지역이고요. 왕십리 도로 건너에서부터는 지금 이제 신도시가 돼서 왕십리 뉴타운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십리 뉴타운으로 인한 아파트의 지금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주거에 대한 부분이 후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대 가치가 있고요. 옆에 왕십리 뉴타운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청계천 옆에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도보로 여기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이마트라는 큰 마트까지 있어서 생활하시는 데는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자동차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명동시청이나 또 내지는 용산 여의도나 또 강남 이거 인접하는데도 20분 내에 모두 다 닿을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신호 하나만 잘 받으면 논스톱으로 해서 쫙 뻗을 수가 있는데 종로에 신호가 잘 돼 있죠. 또 내지는 강남에 신호 잘 돼 있죠. 또 우리가 가는데 용산이나 또 내지는 여의도 가는데도 신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신호 하나 받으면 완벽하게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분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곳에 업무도 상당히 많다. 업무지구도. 그래서 수요는 상당히 그만큼 인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수요는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동대문에는 이미 동대문 패션거리라서 많이 유명사고 인구가 거의 뭐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진짜 발디딤 틈이 없을 정도의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외국에 오시는 분들은 좀 그래서 지방에 오시는 분들은 관광버스 타고 오면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진짜 발디딜 틈이 없는데 이것으로 인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 바로 옆에 보면 대형 마트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실 경우에 뭐 CGV라든가 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시장이라든가 또 여기에 또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모든 게 다 갇혀 있는 상권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녹지랍니다. 녹지는 청계천이죠. 청계천에서 용도공원 있는 곳까지 우리가 우리가 요새는 만보를 걷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너무 도로가 좋다 보니까 만보 걷는 것보다 15,000보를 걷는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한번 청계천에서 용도공원까지 한번 갔다 오면 충분하게 그 숫자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남산공원이라든가 청계광장이라든가 성곽공원도 다 곁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여기에서 하나를 더하면 창경궁이라든가 비원이라든가 경복궁, 덕수궁 모두 다 주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지금 강북에는 대학교들이 명문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요 학세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바로 곁에는 한양대학교 있고요. 경희대 있고요. 외국어 되어 있고 또 한성대 있고 성균관 되어 있고 또 하나 보면 여기 방송통신대학도 있죠. 여기 우리가 방송통신대학도 종로 대학로에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치대 서울대 치대 또 서울대학병원 이렇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여기에 따르는 수요도 또 따를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미 의료관광 특구지역으로 강북 쪽에는 이미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뭐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성버우라든가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한양대학병원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대학병원이고요. 이래서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이렇게 동대문에는 개발 사업으로 모든 게 갖춰져서 이렇게 모든 게 의료관광 특구지역으로도 여기가 지금 현재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라서 지금 관리 처분이 돼서 지금 한참 이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이 되면 지금 강북 쪽에는 어우러서 같이 개발이 되면서 수요는 넘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수요는 넘치는 지역이죠. 주택수도 부족하고요. 해서 황학동 오피스텔인데 매매가가 3억 7,300만 원입니다. 전세는 약 3억,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7천이고요. 월세는 2천에서 130이면 대출 금액이 1억 5천에서 월세 시에는 2억 300이면 되고요. 전세는 7천만 원 투자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집계가 됐는데요. 이 30대들의 패닉바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불안감 조금 더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네트워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